네,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중국, 한국 이렇게 지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상황이 좀 조심해서 상황을 바라보고 행동을 해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데이터들이 연일 하나둘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 과연 금리 이슈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여전히 핵심적인 화두라고 할 수 있고, 이제 8월 31일에 발표가 되는 개인소비지출 PCE와 9월 1일에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뭔가 방향성이 분명하게 또 선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방향세는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9월의 방향성, 9월 FOMC의 방향성은 하루 이틀 안에 이제 조금 갈래가 터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또 자리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 둔화세,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아니라 경기 둔화세 역시 확인되고 있다는 거, 이게 또 지금 우려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이슈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는 있는데,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경기 침체 이슈와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어느 정도의 기대와 어느 정도의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분기 GDP 잠정치가 2.4%에서 2.1%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분기의 확정치가 2%였어요. 그리고 2분기의 시장 예상치 2.4%, 그러니까 2분기 GDP 잠정치가 하향 조정된 것은 시장 예상치보다 지금 빠진 거고, 1분기 확정치와 비슷한 수준, 경기 둔화세로 지금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일단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상을, 추가 인상을 주저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야, 안 그래도 경기 지금 둔화세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고? 노노노, 그러면 안 돼, 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금리 인상이 간단치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 노동시장에서도 둔화세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8월 기업 고용 상황을 보니까, 이건 ADP 민간 고용 상황을 보니까 17만 7천 건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7월에는 37만 1천 건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가폭이 크게 빠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뜨겁고 견고할 것만 같았던 노동시장에도 슬슬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지금 접어들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제 그저께 살펴봤던 미국 채용 공고도 28개월 최저, 간단치 않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단행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PCE 상황, 그리고 9월 첫날 발표가 되는 고용부의 노동 데이터,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추세의 연장선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따라서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여부, 금리 종결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해질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소폭이지만 반등세를 확인해 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시장이 기대하는 포인트에 맞춰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해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어봐야 될 거는, 과연 인플레이션이 계속 keep slowing 할까? 계속 이렇게 둔화세를 보이게 될까?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 라고 뉴욕타임스가 이번에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최근 물가 둔화세가 확인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 하지만 휘발유 가격을 비롯해서 일부 예측이 어려운 이런 변수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 쉽게 말해서 지금 휘발유 가격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다? 이거 의외로 여기저기 안 좋은 악재 선순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 임대료 인상이 둔화되고, 중국이 또 이제 디플레이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연준의 고금리 정책,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 감소에 확실히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중고차 가격이 오르고, 의료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방향을 역행하게끔 만드는
복병이 될 수 있다. 복병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휘발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그렇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가, 휘발유 가격, 유가가 오르게 된다라면 이거는 여러 부문의 다른 산업에도 파생 효과를 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항공료 올라가게 되죠. 여행과 관련된 부분들에 악재로서의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관 분야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 주의 깊게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죠. 뉴욕 TD증권 금리 전략가라고 하는데 이 양반 이런 얘기를 해요. 인플레이션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건 마치 불과 같아. 마지막 불씨까지 제거를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다시 타오를 수 있다. 이렇게 잔불 정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역시 맞는 얘기죠. 완전하게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연준이 이겼다라고 승리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간단하게 봐서는 안 돼. 지금 상황에서 겉으로 큰 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 상황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세부적인 섹터를 봤을 때는 지금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 불씨까지 제거가 되는 이 잔불 정리까지 끝났다라고 이제 어떤 연준 선언이 나온다던가 이런 상황까지 딱 왔을 때 안도를 해야지 아직은 야 이거 간단치 않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이번에 이런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바라봐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조금 지금 상황에서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면 이제 조금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게 약간 데드캣 바운스의 형태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황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의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대응책들, 경기 부양책들이 하나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빵 하고 나온 건 없는데 세부적인 섹터별로 지금 뭐가 하나둘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리스크에서 촉발된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국영은행들이 인하를 해서 미상환 주택담보대출 잔액인 38조 6천억 위안 7천조 원 이거를 잘 회수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 딱 맞물려서 중국 광저우가 대도시들 가운데 처음으로 그러니까 광저우, 선전, 베이징, 상하이 이렇게 중국의 4대 대도시죠. 4대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부동산 부양책, 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를 완화한다. 쉽게 말해서 생애 첫 구매라면 신용 기록과 상관없이 대출에 우대를 해주겠다. 금리 우대를 해주겠다. 이런 식의 지금 정책을 내놨고 광저우에 이어서 하루 만에 선전시도 같은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도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베이징과 상하이도 다음 타자로서 비슷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주택담보 활성화 대책 쉽게 말해서 이제 서민들 돈이 더 들어올 수 있게끔 주택담보 더 받아서 부동산 지금 불황으로 촉발되고 있는 경기 침체 상황 이런 것들 좀 만회해 보자. 빈집 좀 처분해 줘. 뭐 이런 지금 개소리 하는 거죠. 지금 너무 올드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서민들의 등을 쳐가면서 산업을 부양시켜서 내수 경기를 촉발시켜 보겠다라는 어떤 이런 올드한 어떤 반복성 이런 걸 좀 지겹게 느껴지는데 이게 사실 뭐 중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중국에서도 지금 뭔가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정책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다하다 지금 증권거래세도 50% 박앤세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돈이 시장에 돌 수 있게끔 중국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이게 또 간단치가 않아요. 간단치가 않은 것은 이번 중국 부동산 위기의 이 시발점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컨트리 가든 상태가 이게 지금 간단치가 않아요. 지금 상반기 손실이 70억 달러. 이 손실 확대로 인해서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사실상의 자백을 했습니다.
예, 지금 컨트리 가든이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여파가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차례가 되는 건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 대중 수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에서 뭔가 삐걱거리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의학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물론 상관은 있죠. 그런데 단독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산업 활동 역시 이제 침체 과정에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데이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생산과 소비, 투자 이 세 개 산업 지표 모두 감소해버린 이 트리플 감소, 1월 이후 지금 6개월 만에 반복이 됐습니다. 7월 산업활동 모든 지표가 지금 감도세를 보이면서 트리플 감소를 기록을 한 겁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거예요. 이 전산업 생산지수가 109.8, 전월 대비 0.7% 빠졌고, 소매 판매는 103, 3.2% 빠지면서 2020년 7월 이후 지금 3년 최대폭이고,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8.9%가 빠졌죠. 그래서 2011년 4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라고 지금 바라볼 수 있는, 다 빠졌어요. 감소.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좀 걱정스럽게 지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정부는, 기획재정부는 일시적인 부진이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침체로 접어든 게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부진이야. 이 생산 같은 경우에는 보합 수준으로 감소한 거고, 이 소매와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정을 겪는 상황이야. 하지만 조금 더 봤을 때 기상 악화, 이런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건 조금 이 얘기는 안 했으면 싶었는데, 이 기상 악화 이런 거 얘기하면 사실 8월에도 비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8월에도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머리가 있는 건가? 아무튼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조적인 회복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단 이런 게 조금 어느 정도는 또 맞는 말인 게, 선행지표의 흐름은 나쁘지가 않아요.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면 지금 99.3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월 대비 0.4포인트 오른 겁니다. 특히 이게 지금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지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정부의 말처럼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백업해주는 데이터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건설 수주를 빼고 나머지 6개 지표가 지금 건설 수주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예요. 이 재고순환 경제심리지수, 기계류내 수출하지수, 건설 수주액은 마이너스, 수출입 물가, 코스피, 장단기 금리차, 이게 다 지금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지표의 흐름은 괜찮은 흐름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나름 긍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맞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우려를 더해주는 데이터들도 더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며칠 전에 관세청이 집계한 8월 1일에서 20일까지 이 수출액 통관 잠정치, 이 잠정치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6.5%가 빠졌습니다. 무역 적자 36억 달러. 간단치가 않아요. 지금 간단치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상황 저렇지, 미국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약간 우려점도 포착되고 있지,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까지 직접적으로 상황이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반복되는 게 문제인 건데, 일단 이런 상황이 등장을 한 건 팩트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로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의 수출 같은 경우에 지금 전년 동월 대비 11.6%가 감소했는데, 이건 지금 11개월 연속 감소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 달러 적자가 예상된다. 머리 아픕니다. 굉장히 지금 머리 아픈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기재부의 말처럼 일시적인 부진이다 라고 단정하긴 또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다각화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요건 정말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 6월에는 8.1% 올랐고 7월에 21.6%, 8월에 4% 올랐어. 그래서 추경환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반도체 물량이 회복세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상황을 불황으로 보지 않는다. 와, 이 얘기는 진짜 너무 나이브하지 않나요? 이게 기재부 장관이 할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아마 진짜 멍청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렇게 좀 멍청해 보이는 얘기를
한다라는 게 조금 걱정을 더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반도체 물량이 지금 회복세에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지금 반도체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반도체 재료를 우리나라에서 사가서 그걸로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들인 거잖아요. 제조사들이 지금 쌀 때 조금 많이 사두자 이런 심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부의 표현을 요런 표현 일시적인 부진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을 표현하면 이게 지금 일시적인 회복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물량이 회복세에 있다라는 거는 되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무역협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4분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면 좋지.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황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54%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상황 간단치 않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4분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된다라는 게 이게 객관적인 전망인 건지 주관적인 기대감인 건지 헷갈린다라는 거죠. 예.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4분기에 부동산 가격이 얼마 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잖아요. 그걸 객관적인 전망이라고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복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마찬가지 관점에서 이게 지금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기대감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드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는 데이터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중국이 지금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당장 중국 성장률, 물론 중국이 갑자기 망하진 않죠. 하지만 지금 성장률이 반토막 나고 그게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서 요즘에 중국 대학생들은 시체놀이 하고 있어요. 시체놀이. 졸업식에서 죽은 척 이런 퍼포먼스 하는 사진을 찍어서 그걸 밈으로 지금 돌리는 게 유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빅테크들 조지겠다라고 나서는 바람에 빅테크들이 채용을 줄였단 말이죠. 소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대학생들이 취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등장한 데이터, 정부 공식 데이터가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어섰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중국 전문가들이라고 자칭 타칭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내놓은 중국 청년 실업률이 20%다라는 거는 실질 실업률은 40%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통계 불투명성이라는 게 중국이라는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에선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데이터적으로 숫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국의 상황은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외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이 추경호 아저씨의 이런 멘트는 굉장히 나이브하다, 이런 거에 이제 우리 장관님 부총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지, 회복세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우둔하게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